자, 오늘은 제 7강이고요. 제목은 624 곱하기 5를 세로셈으로 고쳐서 푼다고? 이게 제목이죠. 예. 어떻게 624 곱하기 5를 세로셈으로 고쳐서 푸시나요? 네, 딱 봤을 때는 이제 세 자릿수 되면은 세로셈부터 먼저 떠오르는 건 솔직히 사실이긴 하거든요. 뭐 이 세로셈이 저희가 사실 그 초등학교 때 보면은 3학년에 두 자리 곱하기 한 자리를 하면서 처음으로 배우게 돼요. 그리고 이 알고리즘을 배우고 나서는 이 세로셈 알고리즘을 배우고 나서는 그때부터는 모든 곱셈을 이제 다 이 세로셈 알고리즘으로 하게 되죠. 근데 이 세로셈 알고리즘이 정말 좋아요. 좋은 거는 이 수가 아무리 커져도 이제는 뭐 몇십만 곱하기 몇백도 똑같은 방식으로 이 알고리즘만 알고 있으면 다 계산할 수 있다는 강력한 툴인 거죠. 네. 그런 의미에서는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문제가 뭐냐면은 이 알고리즘을 한번 배운 애들은 그 다음부터는 이 알고리즘이 아닌 다른 방법을 고민을 잘 안 해요. 어떤 경우에는 이 알고리즘보다 더 빠르게 풀 수 있는 경우가 있어요. 우리가 전 시간에 배웠던 10몇 곱하기 10몇도 네. 세로셈 알고리즘만 하면 되게 어려울 수 있어요. 뭐 17 곱하기 18도 뭐 제가 한번 써보면은 17 곱하기 18도 세로셈으로 하면은 8, 7, 56, 136인가요? 7, 1 이렇게 해서 뭐 306 이렇게 어렵게 계산할 수 있지만 저번에는 훨씬 간단한 방법으로 풀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세로셈 알고리즘이 물론 좋은 방법이지만 어떤 특정한 수가 무엇냐에 따라 가지고는 한 번쯤은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특정하게 세 자리 곱하기 한 자리 수 중에서 세로셈으로 풀기보다는 다른 방식으로 풀면 더 좋은 게 있는지 알아보는 거예요. 자, 그래서 선생님도 어떻게 보면은 그 세로셈으로 적고 있는데 우리가 여기서 이제 좀 쉽게 풀 수 있는 거에 힌트를 좀 드리면은 자, 먼저 우리는 곱셈 중에 뭐를 제일 쉽게 생각하냐면은 곱하기 10을 제일 쉽게 생각해요. 왜 그렇죠? 0을 하나 더 붙이면 되니까요. 그렇죠. 곱하기 10만 하면 되게 쉽죠. 뭐 네. 3007 곱하기 10 하면은 3070이죠. 3070. 네. 말을 하려니까 어려운 거죠. 네. 근데 공만 붙이면 끝이에요. 네, 맞아요. 또 하나가 뭐냐면은 이 배와 반이라는 겁니다. 저희가 항상 연산할 때 배와 반을 굉장히 강조를 하는데요. 배와 반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면은 배와 반은 사람들이 굳이 곱셈을 하지 않고도 어렸을 때부터 많이 훈련이 되어 있는 연산이에요.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선생님 3을 2배 하면 얼마죠? 6, 6. 그다음 6을 2배 하면 12, 그 다음에 또 2배 하면 24, 계속 2배 해보세요. 48, 네. 96, 네. 192, 힘들어지고 있습니다. 한 번만 더. 384. 그렇죠. 지금 보시면은 192에다가 2를 곱하는 과정에서 세로셈 알고리즘을 하면은 이렇게 해야 되죠. 4, 8, 1 올려주고 384 이렇게 해야 되는데 머릿속으로 계산하셨어요. 머릿속으로는 세로셈을 한 게 아니라 어떻게 계산하신 거죠? 두 번 더해서. 그렇죠. 두 번 더해서 2를 두 번 더하면은 4가 되고 190이 두 번 있으니까 380이다. 네. 이렇게 384가 나왔죠. 즉 우리는 생각보다 알게 모르게 배를 구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다른 계산보다도 많이 해왔던 거예요. 그리고 이게 편합니다. 네. 의외로 생활 속에서 많이 하는 계산이고요. 이번엔 반대로 반을 한번 해볼게요. 반. 네. 반은 뭐부터 시작하냐면 선생님 수준을 고려해서 쉬운 거부터 할게요. 288을 반으로 하면 얼마죠? 144, 또 이제 축소 나눠보세요. 72, 72, 36, 36, 18, 18. 9. 자, 이제 홀수부터는 많이 안 되니까. 자, 방문도 보셨지만 144를 갖다가 이렇게 나눌 때 굳이 이런 나눗셈 알고리즘을 쓰지는 않아요. 네. 물론 우리는 이렇게 배우긴 했죠. 배우긴 했지만 이렇게 계산하지 않아도 머릿속에서 이 식을 떠올리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네. 144니까 반으로 하면 70이겠구나. 이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우리가 즉 10 곱하기와 그 다음에 10배와 2배 반 요것들은 굉장히 쉽게 계산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은 네. 곱하기 5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힌트를 주셔가지고 네. 이제 알겠는데 네. 5를요 10 나누기 2니까요. 네. 이 수를 10배를 한 다음에 반으로 쪼개면 될 것 같아요. 그렇죠. 한번 해볼까요? 그러면요. 네. 624를 반으로 쪼갠 다음에 10을 곱해도 되겠네요. 그렇죠. 그러면은 반으로 한번 쪼개면요. 네. 312가 됩니다. 네. 여기에다가 네. 0을 하나 더 붙이면은 아. 네, 계산하는 게 나오는데. 그렇죠. 어떻게 보면 반을 쪼갠 순간 이미 끝난 거죠. 네. 계산이. 또 반대로 어떻게 보면은 반을 쪼갠 다음에 아니지.
10배를 한 다음에 반을 쪼개도 되는 네. 거죠. 이런 방식으로 계산하면은 훨씬 쉽게 되는 거죠. 네. 자, 그럼 여기서 잠깐 정리를 해보면은 우리가 세 자리 곱하기 한 자리 또는 몇 자리 곱하기 한 자리든 간에 한 자리 수가 곱하는 수가 5인 경우에는 굳이 세로셈으로 계산하지 말라는 겁니다. 네. 굳이 세로셈으로 계산하지 말고 강력한 10배 한 다음에 반 나누기 또는 반 나눈 다음에 10배 하는 반으로 쪼갠 다음에 10배 하는 이 방식을 쓰면은 굉장히 쉽게 계산을 할 수 있다는 거죠. 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여기서 저기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실제로 연산을 잘하는 아이와 연산을 보통으로 하는 아이 혹은 잘 못하는 아이는 어떻게 갈라지냐면은 이게 초등 고학년 때 주로 나눠져요. 초등 고학년 때 식을 보자마자 식을 보고 바로 알고리즘을 적용하는 게 아니라 식에 있는 수를 한번 딱 살펴보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방금 이 문제 같은 경우에도 어땠어요? 곱하기 5를 딱 보는 순간 이거는 그냥 세로셈으로 안 하는 게 더 편하겠다. 이런 방법을 적용할 수 있어야 나중에 학년이 올라가서 더 복잡한 계산이 나와서도 연산은 훨씬 효율적이고 깔끔하게 할 수 있는 거예요. 더 빠르게 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방법들을 가르쳐 주는 게 어떻게 보면 우리 연계비라고 볼 수 있겠죠. 네. 자, 그러면은 여러 가지 문제들을 보면서 어떤 방법인지 쉬운 방법인지 어떤 방법이 가장 쉬운 방법인지 한번 같이 고민해 볼까요? 네. 자, 이거는 아까보다는 훨씬 쉬운 문제들인데 네. 굳이 어떻게 보면은 알고리즘으로 풀 수도 있지만 한번 간단하게 계산한 걸 한번 생각해서 송 선생님께서 한번 말씀해 주세요. 네. 네. 18 곱하기 2는요. 네. 곱하기 2니까 같은 수를 두 번 더한 거. 아까 처음 설명하셨던 것처럼 네. 배를 하는 거라서 네. 바로 36이라는 답이 나왔고요. 네. 18 곱하기 5 같은 경우에는 18을 반으로 하면 9예요. 네. 거기에다 0을 붙여서 90. 네. 18 곱하기 14는 전 시간에 학습했던 거를 이용을 하면요. 네. 100. 제가 이거는 적어서 해볼게요. 네. 자신 없어 하시네요. 14는 아니에요. 네. 100. 두 수를 더하면요. 120, 네. 32. 이렇게 해서 네. 252. 그쵸. 나 됩니다. 뭐 이렇게 풀면 되죠. 네. 자, 이 세 문제 다 어떻게 보면은 세로셈으로 풀 수도 있지만 세로셈으로 푸는 것보다도 다른 방식이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첫 번째 방식은 그냥 곱셈이라 생각하지 말고 배니까 덧셈으로 이용해서 풀자. 두 번째 방식은 오늘 가르쳐준 10배하고 반하기. 그 방식이고 세 번째는 저번 시간에 배웠던 10몇 곱하기 10몇을 간단하게 계산하는 방법. 네. 이 방식으로 얼마든지 쉽게 풀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은 이제 오늘 배웠던 방식을 이용해 가지고 연습 문제를 한번 도전해 볼게요. 네. 자, 812 곱하기 5입니다. 이 문제를 간단하게 한번 풀어보죠. 반으로 해서요. 406에다가 네, 0을 하나 더 붙여서 4060이 바로 나옵니다. 그렇죠. 지금 네. 812를 반으로 한 순간 계산이 끝나버렸죠. 네. 4060이 돼버렸어요. 네. 지금 정말 빠르게 계산했죠. 네. 얘를 세로셈으로 계산하면은 얘는 뭐 보면은 굉장히 오래 걸리겠죠. 네. 812 곱하기 5, 52 1 올려주고 6, 그 다음에 4060 이렇게 되죠. 요거에 비하면 훨씬 더 세로셈으로 굳이 고칠 필요가 없이 네. 좋은 방법으로 풀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까지는 저희가 어떻게 보면은 반으로 나누기 쉬운 짝수만 보여드렸는데요. 제가 문제를 한번 내볼게요. 네. 813 곱하기 5는 얼마일까요? 4065요. 어떻게 이렇게 빨리 풀으셨어요? 네. 이번에는 여기가 이제 3이 된다고 하셨잖아요. 네. 수가 하나 커지니까 5를 더했어요. 역시 또 네. 하나를 가르치면 열을 아는 네. 우리 송 선생님. 저렇게 간단한 방법으로 풀었죠? 네. 자, 여기 813 곱하기 5는 한번 적어보면은 813 곱하기 5는 보면은 먼저 이렇게 반을 먼저 나눈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이거 반으로 나누면은 소수가 되는데요, 분수가 되는데 이럴 수 있으니까 이럴 때는 그냥 간단하게 10배를 먼저 하세요. 10배를 먼저 하면 8130이 되고 그걸 반으로 나누면은 4065가 되죠. 그러니까 이런 방식으로 쉽게 계산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의 교훈은 어떻게 보면은 이 세로셈으로 고치지 말고 식을 먼저 관찰해가지고 더 쉽게 풀 수 있는 방법을 네. 찾아보자. 그 중에 오늘 가르쳐 드린 방법은 세 자릿수 곱하기 한 자릿수에서 한 자리가 5인 경우에는 아주 간단하게 10배하고 반하기 또는 반하고 10배 하기로 쉽게 풀 수 있다는 거였습니다. 자, 오늘 시간 어땠나요? 사실 이렇게 계산을 보면 바로 세로셈을 먼저 떠올리게 되는 것 같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한번 어떤 방법을 적용하면 좋을지 생각을 할 수 있는 이제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하고 계산을 해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제가 하고 싶은 얘기를 네. 그대로 해주신 선생님 네.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네. 네, 다음에